이제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얘한테 5년을 선고하나 10년을 선고하나 어차피 저 큰 재판이랑 다 합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 못 나온다 이 생각도 좀 컸던 것 같고 또 초범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란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그동안에 범죄 혐의가 경력이 없다.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정한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속상해하지는 마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 나오는 윤석열에 대한 유죄니까 당연히 형이 중형이 선고됐으면 좋았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 지금 나올 게 더 훨씬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논거를 먼저 중요하게 보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자, 백대현 판사의 선고, 그러니까 주문을 읽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윤석열 피고인이 퇴정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뭐 우리가 흔히 그냥 방송에서 얘기할 때 체포방해 혐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동시에 네. 체포방해 내용이 있었고 그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외신 상대의 그 허위 공보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쭉 설명을 했어요.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 내란 사건의 첫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뭐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유죄냐 무죄냐에서 유죄가 된다면 또 어느 정도의 형이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내란이라는 게 얼마나 위법한 것인지도 백대현 판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엄 절차를 경시했다는 내용이 있는 거고, 또 이게 체포방해 관련해서는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마지막 주문에서 훅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하다. 지금 결론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실망했고 지금 정말 짜증난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약간 도화선 역할을 한 거는 아무래도 5년이라는 구형의 절반밖에 이제 미치지 않는, 그리고 백대현 부장이 읽었을 때 그 여러 잘못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무게에 상응하는 이 수치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또 1차적으로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이제 참작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내란에 그러면 이 동정정가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저희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는 이제 적시를 하는데, 초범이면 초범, 동정정가가 없으면 없는 점을 이제 써서 이 부장이 좀 쓴 이제 기계적인 뭐 이런 부분은 있는 걸로 보인다는 점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양형을 감형하는 그 기준 내용으로 초범임을 들었어요. 내란의 초범 재범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범은 뭐 내란을 2번 저질렀냐, 뭐 과거에 그런 범죄가 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인생을 통틀어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전과가 없다. 네, 형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때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한다. 예.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 이렇게 쭉 열거를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붙이는 그런 약간 그 관용적인 업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향을 고려한다는 건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한의 원래 평상시 성향으로 보면 성격이 급하다. 뭐 이런 예를 거예요? 들면 피고인이 좀 어리석다, 바보다. 바보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그 경위에 이르기까지 되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잘못 받아들였다. 자기 혼자 이렇게 정말 떼쓰는 5살짜리 어린아이인 것처럼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는 모질이다. 결국 이제 그 말이 소실은 좀 들어간 거고 그런 걸 고려한다면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판단에 행해진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걸 사실 이제 넣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꼭 그런 말을 쓰고 싶었던 건 아니고 성향이나 이런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관용 어구다. 전체적으로 장량감경 같은 걸 해주려고 할 때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할 때 쓰는 말이니까 뭐 초범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뭐 내란을 2번 저지르냐 이런 말을 하고는 연결을 시키지 않으셔도 지금 됩니다. 뭐 댓글 반응들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일단 그 분노의 댓글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범이라 봐준다고라는 부분에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판사들, 당신들 때문에 권력 잡고서 내란 한 번은 할만하다고 처음으로 생각이 든다. 어이가 없다. 보통 사귀죄도 몇 년은 나오더라. 그리고 김경수, 조국한테는 쉽게 유죄 판결하면서 내란 수괴의 체포방해가 고작 5년이라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호처를 사병으로 동원해서 영장 집행을 막았어도 이게 국민 법 감정이랑 맞을 수가 없음. 노조 아저씨들이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막아보겠다고 스크럼 짜고 30분 버틴 거랑 경호처 요원들한테 총기 들려서 공수처 검사 겁박한 거랑 법적으로 같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천차만별 아니겠느냐라는 내용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잘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특수지위에서 주도적으로 일으킨 범행이면 당연히 가중처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또 윤석열 측이 항소하겠지만 2심에서는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중론들도 있어요. 특검에서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합헌 증거인멸 등등으로 해서 징역 3년, 선포문 사후 작성 관련해서 징역 2년, 도합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한 선고는 정상적인 선고로 보인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 선고 줄줄이 또 나올 거니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교화 가능성이나 초범이냐 재범이냐 여기서 크게 갈려서 다만 이 사안은 애초에 재범이 불가능한 부분인데 초범이라 꺾은 것 그냥 그것이 좀 아쉬울 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 김환 기자는 제일 첫 인상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서 법 감정을 고려하면 윤석열이 지금 현재 확정된 재판이 8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판사가 너는 앞으로 줄줄이 유죄가 나온다. 넌 이미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우리가 뭐 어떤 형을 주더라도 너한테 별로 실익은 없다. 예. 근데 너의 행위를 감안해서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형량이어도 받아들이는 게 좀 달랐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우리가 다 무슨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초범이라서 봐주는 거야?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그 꽂히는 변호사님들이나 거죠. 이제 법정에 드나드는 입장에서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걸 알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야 이거 내란하고 그렇게 관절을 요새화해서 무슨 남미의 마약 수장처럼 버텼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5년밖에 안 나오냐 뭐 이런 이제 거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약간 아까 이제 장미 변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 재판부는 좀 믿을만한 것 같아 되게 단호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 막 이러니까 좀 기대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로 내려지는 이제 말하자면 그 선고라는 상징성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에 좀 반하는 그러니까 결과는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뜩이나 윤석열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내란 재판이 1년이나 지연되고 뭐 거기 나와서 별의별 궤변을 다 늘어놓아도 제지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법 앞에 평등하지가 않다. 우리가 재판받는 게 어떤 피의자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런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심중 이런 게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도 확정된 것만 7개의 선고를 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건도 지금 1심인 것이고요. 네. 예. 이게 근데 뭐 2심 가서 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더 세게 형량이 나올 거다. 이거는 사실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형량보다도 실제 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그렇죠. 중요해요. 이제 무죄를 인정한 부분이 있고 유죄를 인정한 그렇습니다.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죄로 한 건 예를 들면은 뭐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이런 등등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 했다기보다는 뭐 강익을 실장이 뭐 알아서 뭐 파쇄하고 이런 절차적인 거 예. 자기네끼리 알아서 한 것도 좀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였던 것 같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체포방해 같은 거를 그때 공수처에서 했을 때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봐야 될 게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집단이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했었었고요. 예. 그 집단에서 신청한 영장을 발부해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가 잘못되었다. 그렇죠. 나는 그래서 이 체포영장 발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나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보호하려고 한 것뿐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부지방법원이나 공수처에서 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범죄 사실과 관련된 수사는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죄 등등등도 전부 다 공소 기각돼야 돼야 된다. 이런 윤석열 주장을 측의 꾸준한 주장이었죠. 윤석열이 계속 예. 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번에 이 재판부에서 그거 아니야. 이 박살을 말이 냈죠, 그 틀렸어라고 부분. 예. 정확히 얘기를 해줬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그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자기네들이 내세웠던 그
주장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이 백대현 부장이 다 전부 다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마련되었던 것이고 예. 니네들이 한 거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거였어. 근데 이걸 이번에 인정해 줬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선고기 때문에 더 가치가 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판사들도 이 건과 관련된 이렇게 적법성 위법성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올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쪽에서 예를 들면 이거 당연히 유죄 나오고 뭐 세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정신 승리하느라고 이거는 무죄예요. 이건 공소기각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했었었는데 결국 그런 주장들은 전부 다 자기네 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혹은 내지는 자기네 편들의 코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놓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 5년이라고 하는 거 저도 사실은 그 형량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지만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사건 이면에 있는 본질인 유죄를 인정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게 훨씬 낫다. 지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 노영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의 법률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제법 긴 시간 동안 이제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서 짚었고요. 백대현 판사가 그러니까 대부분 그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일부 유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있고요. 무죄가 나온 거는 지금 정확하게 무죄 나온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외신을 상대로 해서 허위 공보 활동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특검에서 기소했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무죄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라는 부분 작성한 것 자체가 이게 허위 공문서임은 인정을 했어요. 다만 그 이후에 뭐 파쇄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희구 부속실장 등이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부분을 또 인정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이 됐고 말씀하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체포 방해를 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경호 인력들을 이제 사병처럼 썼던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더해서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했던 내용이라든지 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좀 쪼개서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공수처의 수사 권한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서부지법에서의 영장 발부 이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합법하다라고 본 거죠. 이게 이 대전제에 대해서 이걸 넘어야 이 실체 판단, 죄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수사 건이 없는 곳에서 시작했고 촉발됐다라고 하면 실체로까지 판단도 못하는 거니까요. 사실 윤석열 측은 그 부분을 흔들고 싶었던 그러니까 거 엄청 아니에요? 그랬던 예. 거죠. 왜냐하면 내란에 대해서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에는 그걸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였고 예.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하다가 그거는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호처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잖아요. 너 이거 위력 순찰해. 이거 총이라도 보여. 나를 엄호해야 돼. 예. 라고 한 부분과 관련한 수사를 하다가 내란으로 넘어갔다는 그 경위. 왜냐하면 공수처가 자기네들한테 직접 관할이 있는 수사는 하다가 관련 사건은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하다가 내란으로 갔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서부지방법원에는 관할이 없어. 그렇지 않다. 이 불법행위 지인 용산과 관련해서 서부지방법원에 토지 관할이 있다라고 예. 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국가기밀시설이라서 이 영장 집행은 아예 안 된다. 이 관련자들의 승낙 없이는 안 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형사소송법의 조항은 이거는 압수수색의 어떤 대물적인 물건과 관련해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거지 거기에 숨어있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잡으러 가는 건 가능해. 또 하나 주장했던 건 헌법상 소추되지 않는 권한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주장을 했는데 소추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수사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 거 아니야. 예. 수사받는다고 하는 것과 재판에 넘어지는 건 완전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한다고 또 기소되는 것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따로 봐야 돼. 그러면 윤석열은 수사받을 수 있어.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압수수색, 인신 확보, 체포영장 집행은 수사기관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윤석열 너 말은 다 틀렸어.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유죄 취지로 인정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짚어주신 게 남아있는 재판이 더 있고 뭐 토탈 8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2월 19일에는 이제 사형 구형이 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또 선고가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뭐 윤석열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뭐 한덕수, 이상민 등도 지금 다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게 이제 판단을 여기서 네. 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국무회의 심의권도 침해했다는 것도 당연히 이제 유죄가 인정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무죄로 인정된 건 거의 몇 개 없어요. 이제 예.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얘가 왜 이럴까요? 네. 제가 다룰 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우리들이 그 판결 선고, 그러니까 주문 선고하기 전에 백대현 부장이 얘기한 모든 것들을 들어보면 한 15년도 나오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검찰이 구형을 10년 했기 때문에 최소 10년은 나오겠지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고합니다 이러더니 피고인 일어나세요 이러더니 딱 갑자기 5년 이래버리니까 사실 저도 되게 들으면서 허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댓글 다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무슨 용두삼이냐 초창기에 그렇죠. 너무 열심히 막 이렇게 분위기 잘 가가지고 우리는 정말 끝장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니 너무 허탈하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특히 뭐 표창장 한 해 4년 깜빵살이 했는데 고작 5년이라뇨 이런 얘기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저질렀다고 하는 이 오늘의 그 재판의 결과는 본류가 아니라 그 이제 본류에 들어가기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부적인 것들에서 조금 약간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판사가 정확하게 가름말을 타주고 이 부분은 정확히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그 논거를 정확하게 적시해줬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저도 매우 실망했고 솔직히 저 같으면은 그냥 특검 구형한 대로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얘한테 5년을 선고하나 10년을 선고하나 어차피 저 큰 재판이랑 다 합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 못 나온다 이 생각도 좀 컸던 것 같고, 또 초범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란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그동안에 범죄 혐의가 경력이 없다.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정한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속상해하지는 마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 나오는 윤석열에 대한 유죄니까 당연히 형이 중형이 선고됐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 지금 나올 게 더 훨씬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논거를 먼저 중요하게 보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